안녕하세요, 도링고 친구들.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중세국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자음, 모음 정도를 익혀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국어를 정확하게 유명관 선생님과 함께 중세국어에서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세종대왕이 새롭게 28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28글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음을 17자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11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 파트를 배우면서 실제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는데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모습을 일단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자음 17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형의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본 글자를 만들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이렇게 5글자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자, 아음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설음 혀설자를 쓰죠. 혀소리. 자, 순음 입술 소리입니다. 자, 치음은 뭘까요? 그렇죠. 자, 치아할 때 치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치아할 때 치라고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뭐야? 이에서 나는 소리 이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후음. 자, 후음은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도 한번 확인했던 뭐예요? 목구멍 소리. 다시 하면 목청 소리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모습이 연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평평한 면에서 꺾이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 어금니 소리의 모습을 기억으로 형상화했고요. 자, 다음에 위에 조음기관에서 혀가 밑에 깔려 있는 모습, 니은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둥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술은 네모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음이 나왔고요. 치아가 조금 뾰족뾰족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시옷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현대국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가 연구계음으로 분류를 했던 이응 같은 경우가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 안에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아를 발음하나 하를 발음하나 큰 차이가 없어서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 이응이 목청소리다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 현대국어에서 이 이응 같은 경우에는 왜 연국의 음이지? 연국에 닿지 않는데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어떤 원리라고 그랬죠? 상형의 원리로 갖다가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뜬 상형의 원리를 갖다가 기본 글자 5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자, 우리가 소리를 세게 한다 그랬을 때, 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사소리에서 자, 소리가 좀 더 세질수록 뭐로 바뀌었어요? 된 소리로 됐다가 자, 거기서 좀 더 세졌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거센 소리로 변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된 소리, 거센 소리 어떤 거 있었어요? 자, 이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어요? 또 자, 이런 모습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 기역과 비교했을 때, 디귿과 비교했을 때, 시옷, 비읍, 지읒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소리를 세게 발음할 때는 자, 된 소리와 거센 소리의 모습으로 바꿔줬던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획을 더해주면서 가획자를 만들면서 자, 소리의 세기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역에다가 획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역. 자, 니은에다가 획을 한 번 추가하면 디귿. 여기서 한 번 더 추가하면 티읕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미음에서는 비읍.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피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옷에서는요, 지읒. 자, 한 번 더 추가했을 때 치읒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 좀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히읗일까요? 자, 히읗의 모습에서 위에 하나가 없는 모습, 여린 히읗이라는 글자가 나왔고요. 자, 한 번 더 추가를 하면 히읗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 히읗 뭐라고요? 여린 히읗이다. 자, 실제로 발음을요, 뭐 아라고 하고 얘를 하라고 했을 때 여린 히읗이 들어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아와 하의 중간 하 정도로 우리가 입김을 내뱉는 정도의 느낌 하 정도로 발음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봤더니 자, 지금 글자가 우리가 총 몇 개라 그랬어요? 자음이 17개라 그랬는데 아직 조금 비는 글자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좀 추가했다면 이것과는 좀 다르게 모습을 달리한다. 자, 몸체자인데 다른 몸체, 그러니까 다른 몸을 갖는 글자를 만든다. 이체자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쓰이지 않는 글자, 현재 나오지 않는 글자, 아음에 자, 꼭다리가 있는 이응, 꼭다리가 있는 이응. 자, 이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옛니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니은에서는 어떤 글자가 나왔을까요? 자, 현재 있는 글자죠. 리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치음에서 약간 유사성이 조금 있어요. 뾰족뾰족한 모양인데 자, 삼각형 모양. 지금 삼각형 모양. 이것도 없는 글자니까 노란색으로 좀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글자? 반치음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총 몇 자예요? 17자가 중세국어에서 자음으로 쓰였다. 이 정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글자들이 있었나요? 자, 뭐 된소리어 같은 모습들은 없었나요? 네, 있죠. 자, 지금 보세요. 상형의 원리, 과학의 원리, 이체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자, 나란히 쓴다, 나란히 쓴다.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다라는 원리. 자, 병서자가 있었어요. 병서로 만들어낸 글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니은은 없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쌍디귿. 현재 국어랑 비교했을 때 비읍은 어때요? 쌍비읍의 모습. 자, 시옷과 지읒도 각각 만들 수 있겠죠. 쌍시옷과 쌍지읒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자, 쌍히읗의 모습까지. 자, 이거는 자, 새로 만든 17글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된소리와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어떤 현상이었죠? 바로 교체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체 현상이었어요. 교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추가된다거나 뭔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그냥 1대1 대응입니다. 그냥 그대로 의문의 개수 변화 없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 모습만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병서자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개수에 몇 개일까요?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였어요. 쌍기역 하나였지만 얘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 해서, 자, 어떻게? 2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음에 대해서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외우지 말고 자, 일단은 기본자와 병서자까지 좀 배웠어요. 그죠? 17자, 그 다음에 병서자 같이 배웠는데 여기서 자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자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 자, 이 중에서 자음이 쓰일 수 있는 곳은 어디죠? 바로 그렇죠. 자, 초성과 종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글로 자,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와 있죠. 나란 말씀이 둔기계 달아로 기억하시는 자, 거기서 새롭게 28글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초성이나 종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자음을 쓰는데 자, 초성에 쓰는 자음과 또는 종성에 쓰는 자음을 각각 따로 만들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초성과 종성에 쓰는 자음을 일치시켰다. 다시 얘기해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썼던 것을 그대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초성에 있는 자, 자음을 그대로 종성에도 썼다. 그러니까 저 17글자를 다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글자들을 다 썼을 때 뭔가 복잡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성, 부용, 초성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어떻게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바로 팔종성법으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는 거? 받침에 쓸 수 있는 글자를 몇 개로 바로 8개로 한정을 시켰다. 자, 이거 중세국어 때는 8종성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됐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볼게요. 그녀 다리만 보여. 근데 여기 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자, 중세국어 때 음가가 있는 이응은 옛니응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자, 옛니응의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종성법으로 바뀌면서 자, 어떻게 바뀌어? 그녀 다리만 보여에서 그녀라면 보세요. 자, 지금 어떤 변화 있죠? 자, 보세요. 어떤 변화? 옛니응이 이응으로 바뀐 변화가 있겠죠. 자, 요렇게 어떻게 종성에 있는 받침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자, 8개, 7개로 바뀌었다. 자, 요 정보를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음 같은 경우는 총 17글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도 있었어요? 자, 이 병서자라는 것도 있었다. 자, 근데 병설은 이렇게 좀 나란히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받침에 쓰이는 종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보시면 뭐 안따 할 때 니은 지읒도 있고, 그지? 나는 뭐를 할 때 리을 미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는 그냥 같은 글자만 나란히 썼나요? 라는 의문점들이 들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설명해 보면, 자, 병서에서 지금처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경우를, 자, 우리는 각자 병서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병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 자, 이어서요. 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지 않고 다른 글자를 같이 썼다 그러면 뭐라고요? 합용명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는 어떤 모습? 쌍기읒, 쌍디귿, 쌍비읒,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까지가 각자 병서의 모습이라면요. 자, 어떤 글자들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비읍, 시읒, 니은, 지읒, 리을, 미음. 자, 그리고 굉장히 많지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3가지도 쓰일 수 있었어요. 비읍, 시읒, 디귿.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만약에 여기 아래아가 찍혀 있으면 아라고 읽잖아. 그지? 자, 근데 이거 그러면 무스드 이렇게 읽나?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 있죠. 얘네도 마찬가지야. 제일 끝에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 된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일 끝에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 딱 느꼈을 때, 된 소리로 읽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는 없었겠네요. 되니? 자,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병서, 합용 병서까지도 잡아볼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근데 옛날 글을 봤더니, 자, 위에서 아래로 쓰이는 글자들도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 봐봐. 나란히 쓰는 거를 병서라고 한다면, 이거 잘 보세요. 자, 어떤 글자도 있어요? 연서도 있습니다. 연서. 자, 연서는 어떤 의미일까? 연서는 위에서 아래로 쓰이는 건데요. 뭐만 가능하냐? 입술 소리만 가능하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입술 소리 뭐 있었어요? 마, 바, 빠, 파. 이렇게 4글자가 있었죠. 요 밑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뭐를? 이응을 붙여준다. 자, 그러면은 뭐야? 얘네를 어떻게 부를까요? 각각 이름 자체를 순경음이라고 부릅니다.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이런 식으로 불렀던 연서자도 있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음은 총 몇 글자? 17글자를 만들었다. 17글자를 만들었고 자, 어떤 자도 있었다? 병서자와 연서자도 있었다. 하지만 얘네는 어디는 안 들어가? 17글자에는 새로 만든 17글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나란히 쓴 형태인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가 있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 무슨 자? 연서자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글자는 자, 훈민정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뭐 종성부영 조선 17글자가 다 쓰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국어 때는 몇 개? 8개. 근대국어 때는 7개 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음 17글자부터 해서 중세국어 때 쓰였던 자음의 형태들을 자,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요. 그러면 모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중모음, 단모음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어디서 좀 배웠어요? 모음 같은 경우 어디서 좀 배워봤어? 자, 바로 현대국어에서 좀 봤습니다. 자, 모음의 형태를 다시 보시죠. 자, 모음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모음 같은 경우는 11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이 모음의 형태가 우리 기본 글자부터 좀 잡아볼까요? 기본 글자 어떻게 되니? 하늘의 모습, 하늘에 뜬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거 다 아래아로 취급을 했고요. 자, 거기서 뭐야? 평평하게 땅의 모습, 위에서 내려보다 본 땅의 모습은 평평한 모습,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은 자, 어떤 글자가 있어? 초출자와 제출자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출자 뭐야? 아래아를 한 번 더 했냐? 아래아를 두 번 더 했냐에 따라서 초출과 제출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한 번씩 더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자,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자, 이어서, 자, 얘를 갖다가 두 번 더 하면 이렇게. 아래다가, 자, 요렇게 11글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뭐가 섞여 있어? 기본 글자도 있고 초출자, 제출자도 쓰여 있는데 요 안에 뭐 이중모음의 형태도 좀 섞여 있고 얘네들끼리 또 합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은 이렇게 11글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범위인 자, 어디? 중세국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기본기죠.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중세국어 들어갔을 때 문장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읽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어휘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모두 현대와 다르게 쓰였던 과거의 말들에 대한 것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아니면 시제 표현, 아니면 또 모두 필요할까요? 바로 조사에 대한 것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국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명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